네,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국 고용센터 가보니 당장은 생계 있지만 재취업 못할까 걱정. 27일 오전 대전 서구 탐방동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실업급여과 10여 개의 상담 창구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실업급여 신청서의 실직 사유에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감축을 적는 이들이 많았다. 전날 2년 넘게 일한 음식점을 그만뒀다는 기혁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크게 줄어들자 사장이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직을 권고했다면서 당장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폐업이 잇따르면서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급증했고 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천공항에서 여객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 직원인 니은 씨와 그의 부인이 실업급여를 함께 신청했다. 니은 씨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지만 이달 초 돌연 계약 해지됐다며 평소 대한항공에 하루 7만에서 8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기내식이 공급됐지만 최근 4천에서 5천 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직원 500명 중 400명이 일자리가 없어 권고사직을 당했다. 앞길이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구의 한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드것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말부터 실직자로 전락했다. 이날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그는 이달에는 처가와 친구에게 각각 100만 원을 빌려 겨우 생계비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변 식당들의 일자리를 물어보면 모두 현재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 처지라고 한다고 전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7천 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직접 반영된 이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집계 중이지만 지역별 고용센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90%까지 늘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용시장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고용은 경기 상황의 2에서 3개월 후행하므로 내달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가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휴업, 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휴업,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 50대가 절반, 여성 비율 19%에 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4년 전 총선 지역구 경쟁률 3.7대 1보다 높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미래통합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지 않고 위성 비례정당을 내세우면서 정당 투표 용지에 기호 1, 2번 정당이 없는 초유의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전체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총선 후보 평균 연령인 53세보다 2세 많은 수치다. 최고령 후보자는 83세, 최연소 후보자는 25세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후보가 539명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60대 291명, 40대 181명을 기록했다. 20, 30대 후보는 6.4%에 머물렀다. 여야 모두 청년 후보 공천을 표방했지만 공연불에 그친 것이다. 후보자의 36.8%는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등 체납자 비율도 14.4%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5억 7,011만 원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05명으로 여성 213명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다만 여성 후보자 비율은 지난 19대, 20대 총선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17개 시도 중 광주의 평균 경쟁률이 5.3대 1로 가장 높았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 기호는 의석수 기준으로 민생당 3번,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4번,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5번을 배정받았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모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은 불기소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27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의 동업장인 안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모 저축은행 명의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347억 원 예치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도촌동 토지를 매수하면서 안 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 행사하는데 최 씨의 딸인 윤 총장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과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